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연천 파주인데, 지난주까지 조금씩 밀렸죠, 제가. 그래서 철원이 아직 안 됐는데, 오늘 철원하고, 그 다음에 연천, 파주, 김포, 강화, 이렇게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어, 저희가 원래는 이제 총 5주 강연이거든요. 7월이 다섯째 주까지 5주인데, 4주까지 끝내고,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에 이제 끝내고 나서 현장 실습을 하자. 그렇게 해서 5주를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이 그 강화도를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강화도도 2단계로 올라가, 그게 인천 광역시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2단계로 올라가 있고, 연천을 가고자 해도 연천도 이제 경기도 수도권이라서 2단계, 철원 가면 이제 연천까지 4단계죠. 그리고 철원은 2단계인데 철원 가기에는 약간 좀 거리가 있고 해서 지금 뭐 다음 주까지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사실적으로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 좀 많이 아쉽고요. 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사진으로라도 보면서 그 못 가는 아쉬움을 좀 달래도록 하고, 사진으로 보고 오늘 다음 주 뭐 계속해서 그 이야기되는 지역들 보시면서, 같이는 못 가더라도 개별적으로라도 꼭 한 번씩 다녀오시면은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철원부터 좀 쭉 보도록 하죠. 철원을 철원에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지역을 가면 지역의 그 지명 그리고 그 역사들을 쭉 한번 훑어봐야 되는데, 철원은 고구려 때부터 이제 철원으로 계속 불려왔던 지역이고요. 그리고 신라 경동학 때는 철성으로 불렸고, 궁예, 이 철원이라고 하는 지역이 궁예 후고구려라고 하는, 태봉국이라고도 하고 후고구려라고도 하는데, 그 이 태봉의 수도로서 역할을 했던 지역으로 풍덕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궁예를 왕건이 몰락을 시키죠. 요 부분이 좀 재밌어요. 이제 지역마다 이야기가 좀 틀린데, 여기서 좀 한 가지 얘기를 드리면은, 궁예는 철원 지역을 중심으로 해갖고는 그 나라를 왕조를 세웠죠. 그리고 그 왕건은 개성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나라를 세웠습니다. 뭐 왕건이 궁예 그 최초의 부하였던 그 장수였다라는 거는 뭐 많은 분들이 드라마라든지 역사책을 보셔서 많이 아실 텐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역사라는 것 자체가 승리자의 역사이기 때문에 승자가 역사를 기록을 하죠. 패자가 역사를 기록하는 경우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간혹 있긴 하겠지만요. 그러다 보니까는 승자 위주의 역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고, 어, 고려가 태봉을 궁예를 내쫓고 고려라는 나라를 개창을 했기 때문에 궁예는 그 패주가 되는 거고, 왕건은 새로운 왕조를 개창한 그 영웅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는 왕건을 영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는 근데 그런데 비해서 그 승자와 패자를 역사에서는 그렇게 기록하지만, 민간 신앙 그리고 어, 민심들은 만약에 그 패자가 굉장히 좀 훌륭했다라고 하면은 그 신화나 전설로 좀 많이 남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궁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철원 지역에서 궁예는 굉장히 위대한 왕으로 아직까지도 모셔지고 있습니다. 어, 철원이라고 하는 지역 그 지리적인 특징 자체가, 그 과거에 이제 평강 지역의 오리산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 화산의 마그마가 내려오고 철원 지역, 철원 연천 지역을 거쳐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철원 연천을 통과하는 한탄강이 그 화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원이와 연천 지역은 화산 지역으로 형성된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화산 지역이면은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돌 있죠. 보통 우리나라 화강암들이 많은데, 이 철원하고 연천은
그 현무암이 많아요. 근데 이 현무암을 철원 사람들은 궁예가 왕건한테 내쫓기고 나서 그 산천초목 그리고 돌도 울었다 그래서 이 현무암이 아시다시피 구멍이 뽁뽁뽁 뚫려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현무암을 가지고 철원 사람들은 울음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궁예가 내쫓기고 나서 왕건이 들어오니까는 궁예가 내쫓긴 거에 대해서 너무 억울해갖고서는 돌까지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궁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는 폭군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궁예가 폭군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은 철원에 가셔서 보시고 그리고 혹시 우리 그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안성에 갔다 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안성에 가면은 그 미륵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보통 그 민간 불교하고 접목된 민간 신앙 중에 이제 미륵 신앙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 조그만 돌들을 다 미륵으로 하는데 가장 큰 미륵은 그 안성지에서 가장 큰 미륵을 그 궁예미륵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궁예가 그 지역에서 굉장히 그 많은 그 선정을 베풀었었기 때문에 그 궁예의 선정을 계속적으로 받고자 하는 백성들의 의지가 모아져서 미륵돌이라고 하면 전부 다 그 뭐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왕실이나 이런 데 지원을 안 받고 그래서 보통 부처님상들은 굉장히 잘 조각된 부분인데 미륵 부처는 조각을 굉장히 엉성하게 해놓는데 이 안성에 가면 가장 큰 미륵을 궁예미륵이라고 아직까지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 부분은 시간이 되면 또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데 철원에 이런 역사들이 궁예 말고도 또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임꺽정설화. 임꺽정이 철원에서 활동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철원에서는 자신들의 그 억울함을 그 풀어줄 사람으로서 임꺽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임꺽정은 조선시대 때 대표적인 의적 중에 한 명이죠. 3대 의적이라고 해서 홍길동, 임꺽정, 장기산 이렇게 조선시대 3대 의적이라고 불리는데 이 3대 의적 중에 한 명으로서 임꺽정이 철원에 와서 철원의 억울한 백성들의 그 원한을 풀어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오는 게 이제 노동당사라고 하는 게 또 들어옵니다. 노동당이 들어오는데 노동당은 노동당사에서 제가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철원군은 뭐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철원군이라고 부르는데 이 강원도에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철원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철원군은 김화하고 합쳐져 갖고선 철원군이 된 겁니다. 분단 이전에는 김화군이 따로 있었고 철원군이 따로 있었고 남쪽에 있는 철원군과 북에도 똑같이 철원군이 있습니다. 현재도 그 철원군 북쪽으로 해서 북쪽으로 보면 평강과 철원 평강이 있는데 북에 있는 지명이죠. 평강군 철원군이 있는데 북쪽에 있는 철원군하고 남쪽에 있는 철원군이 합쳐져서 과거에는 이제 보통 철원이라고 불렀죠. 그 중심지는 공교롭게도 그 민통선 혹은 DMZ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분단이 그 전쟁 이후에 철원이 분단이 되면서 남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철원군은 철원군 일부에 김화군 일부를 붙여갖고서는 지금의 철원군이 된 그 행정지명으로 바뀌게 된 거죠. 이제 철원 지역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역사 문화 이런 것만 좀 이야기를 하고 가는데 이 DMZ 지역에 고엽제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 번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분이 철원에 김화군 생창리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고엽제 피해를 당하신 분을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근데 뭐 아실 거예요. 고엽제가 굉장히 몸에 안 좋은 그 약품이라는 게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보통 고엽제 피해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실 때 고엽제 피해자들은 베트남 전쟁에 참가를 했다가 그 미군이 그 베트남 밀림의 그 수풀을 없애기 위해서 고엽제를 사용을 했었고 고엽제를 뿌릴 때 한국군에게 그 통보를 안 하고 한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 고엽제를 갖다 뿌린 겁니다. 물론 이제 밀림에도 다 뿌렸지만 한국군이 그 안에 있는데 거기에 통보를 안 하고 한국군이 있을 때 뿌렸었고 베트남이라고 하는 밀림지대가 워낙 덥기 때문에 뭐 지금 요즘은 오늘도 되게
굉장히 날씨가 더운데 하늘에서 그 물기 같은 게 떨어지니까는 이 베트남전에 참가했던 한국 군인들이 그게 뭔지도 모르고 시원한 비가 내린다. 그러면서 그거를 그 받았다 그러죠. 그리고 나서 그게 나중에 이제 고엽제라는 게 알려졌는데 이 고엽제 피해자가 그렇게 해서 베트남 전쟁에서만 참전했던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던 분들만 고엽제 피해자로 알고 있는데 민통선 지역엔 고엽제 피해자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베트남전에 참전 안 하시고 해외도 한 번도 나가신 적이 없고 그 지역에서 농사만 지으셨는데 왜 이 고엽제 피해자가 많이 생겼냐면은 1968년에서 69년 사이에 그 비무장지대 일대 미군 주도하에서 약 8만 리터의 고엽제를 뿌렸다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미군 사령부가 작성했던 그 식물 통제, 그러니까 민통선 지역에 식물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식물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DMZ 지역이라든지 민통선 지역은 군대 작전 이외에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특히 DMZ는 뭐 사람들이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식물들이 굉장히 많이 자라면 관측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식물 통제 계획서라는 그 계획에 따라갖고는 국무부에서 승인을 받아갖고는 한국 정부하고 논의해서 고엽제를 살포를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고엽제를 살포를 하는데 한국 정부하고 상의를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 고엽제 문제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제대로 안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풀을 잘 죽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군부대에다가 고엽제를 배포를 하고 군부대에서 뿌렸는데 군부대에서 이 고엽제를 그 마을에 사는 민간인들한테 제초제라는 이름으로 몰래 뒤로 빼돌려서 푼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마을 분들이 신기하게 풀이 잘 죽으니까 제초제로 활용을 했었고 이게 고엽제라는 건 전혀 몰랐던 거죠. 그렇게 받아서 그 사용하시던 농민분들이 나중에 고엽제 피해자가 됐고 그 자손들이 그 고엽제가 쌓이면 누적이 되고 그게 또 유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까지 이런 고엽제 피해자가 생겼다라고 합니다. 아주 우리가 알지 못하게 나타난 분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게 나타난 그런 아픈 사연이죠. 그래서 이분이 생창리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로 고엽제 피해자로 등록되신 민간인 피해자로 등록되신 분입니다. 자, 그리고 철원에 가면은 이제 기마 쪽으로 가서 기마 쪽에 철원과 화천의 경계 지역에 마현리라고 하는 그 마을이 있습니다. 뭐 이제 보통 일부에서는 이제 울진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울진촌에 가면은 뭐 입주 기념비라고 하는 기념비가 있는데 철원 지역에 철원이나 제가 연천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철원 지역하고 파주에 조금 있고요. 근데 입주 기념비라고 하는 뭐 재건 기념비 혹은 이렇게 없은 기념비들이 마을마다 민통선 지역에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요 기념비에 적혀진 글씨를 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거꾸로 돼 있네요. 그래서 한번 좀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뭐라고 쓰냐면 거꾸로 돼 있는데 제가 읽어보세요. 그대들은 알아야 한다. 조국 강산의 가장 중심된 이 농토가 누구의 피땀으로 가꾸어졌는가를. 울진 사라호 태풍 수재민 66세대는 1960년 4월 7일 이 땅에 입주하여 고달픈 천막생활과 허기진 배를 줄이며 피땀으로 얼룩진 평야와 호미로 6.25 동란 이후 버려진 황무지를 옥토로 가꾼 개척정신이 빛나는 업적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조상들의 숭고한 뜻을 후세에 전하기 위하여 여기에 조그마한 비를 세우노라.
1989년 8월 10일 마연 청년회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요 비석 지금 읽어드린 거 쭉 보면은 어떤 느낌 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언제 들어왔는지 정확하게 나오죠. 사라오 태풍 1959년인가요? 사라오 태풍이 강원도 지역으로 쭉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는 경상도 그리고 강원도 해안가를 완전히 휩쓸었죠. 아마 지금까지도 그 태풍이라고 했을 때 그 태풍 피해를 가장 많이 본 그 태풍이라 그러면 그 많은 분들이 보통 얘기할 때 뭐 요즘 분들은 닝닝 혹은 아마 강화도에 가면은 그 연미정에 닝닝으로 인해서 연미정 옆에 있는 엄청 큰 500년 된 나무가 쓰러진 게 있어서 닝닝이나 혹은 그 조금 더 되는 태풍 매미 이렇게 때 많은 분들 한 4, 50대 이상 분들은 태풍 그러면 사라오 보통 얘기를 하세요.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혔는데 이 사라오로 인해서 그, 수해를 입은 그 사람들이 집과 땅이 다 떠내려갔으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죠. 당시에 이제 그 울진이라고 하는 곳은 강원도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지사가 이 사라오 태풍의 피해자들 중에서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59년도에 미군 관할 구역이었던 이 민통선 지역이 그 당시에는 이제 귀농선이라고 불렀죠. 미군 관할 구역이었는데 59년도에 미국이 한국에 그 지역을 임시 양도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민북 지역에 대한 법이 만들어지고 이 법에 따라서 민통선이라고 하는 이름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 전까지 미군 관할 구역이었을 때는 이제 귀농선이라고 했었고 미군 관할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여기가 민통선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바뀌었는데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바꾸고 그 지역에 관련된 법을 제정을 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59년 말부터 그 법 체제를 갖추고 그 전까지 이제 미 군정에 의해서 다스려졌던 그런 지역들이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이주시킨데 어떤 주민들을 이주시킬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그 때마침 불어왔던 사라오 태풍의 수해민들을 이 지역으로 옮기게 된 거죠. 옮겼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들어간 날짜가 보면 1960년 4월 7일이에요. 이때가 3.15 부정선거 바로 직후기 때문에 그 행정적으로 굉장히 미비한 상황이었고 강원도지사도 이런 상황들을 알고 미리 서류들을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자원에서 왔는데 자원에서 오면은 땅을 주고 집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오는 과정에서 강원도지사는 그 3.15 부정선거 이후에 사라져 버렸고 서류도 없어져 버려서 갑자기 이분들이 행불자가 된 거예요. 군부대에서는 그 울진에서 사람들이 온다는 얘기를 전혀 듣지 않았던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그 트럭을 타고 도착을 하니까 군부대에서도 난감했던 거죠. 그래서 군부대에서 했던 게 뭐냐면은 한 집당, 한 가구당 텐트, 군용 텐트 알죠? 군용 텐트 하나씩 던져주고 거기서 살게 하고 큰 원을 하나 그려줬다 그래요. 그 집집마다 원을 그려주고 절대 이 원 밖으로 나오지 말아라. 왜냐? 원 밖으로 나오면은 전부 다 그 지뢰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굉장히 그 어렵게 사시다가 결국에는 그 살 수 있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 그 살 수 있게 된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너무 힘드니까 이분들 그 군 부대에서 이 사람들한테 그 먹을 거를 주고 지원을 해줬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철원에 있었던 그 장성 그 대위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중대장이죠. 중대장 한 명이 집에 쌀 한 가마니를 던져주면서 이 쌀로 밥을 해 먹지 말고 술을 만들어라. 이걸로 밥 해 먹으면 더 이상 니네들한테 지원을 안 해주고 술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그 부탁을 하고 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먹을 쌀도 없는데 쌀 갖고 술을 만들려 그러니 지금 사람들이 당황했겠죠. 근데 뭐 다음부터는 지원 안 해준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술을 만든 거죠. 쌀을 가지고. 그 술을 만드니까는 이 술 냄새가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동네로. 이 동네에 술 냄새가 퍼지니까 주변에 있던 군인들이 그 술 냄새를 맡고 그 몰래 들어와서 여기서 술을 사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술 장사를 시작한 거죠. 마을 분들이. 그렇게 술 장사를 해서 겨우겨우 마을을 그 이어가면서 그렇게 돈이 좀 모이고, 그러니까는 남자들은 그 쌓인 돈으로 농기구를 사갖고서는 그 지뢰밭들을 개간을 해서 농토로 바꾼 거고, 여자분들은 그 개간을 하다가 그 주로 뭐 했냐면은 사격장, 그 포사격장에 총 말고 포사격장에 가면은 포탄이 떨어지고 나면은 그 쇠가, 그 포탄에 쇠들이 거기에 남아 있겠죠. 포사격장에 가서는 쇠를 캐기 시작한 겁니다. 쇠를 캐갖고서는 그 쇠를 짊어지고 하는데, 군부대에서 뭐 군대 갔다 오신 남성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포탄이건 총알이건 간에 그 탄환 하나도 외부 유출을 못하게 돼 있는데, 철원은 나갈 수가 없고 워낙 멀고, 김화에서 철원은 굉장히 멀고요. 그 김화 바로 옆에 이제 화천인데, 말고개만 없는 화천인데, 여자분들이 그 배에다가 그 포탄 고철덩이를 배에다 집어넣어서 임신한 것처럼 해갖고선 병원 간다는, 화천으로 병원을 간다라는 핑계로 들여 나가서 그 고철을 팔아갖고서는 생계를 유지했다 그럽니다. 물론 이제 군인들도 그걸 알았죠. 그러면 여자들 지나가면은 여자들이 이제 배가 나와갖고서는 가면은 철렁철렁 소리가 들리잖아요, 당연히. 근데 군인들이 그냥 총으로 한번 배 한번 찔러보고 임신하셨군요, 나가십시오 그래갖고선 나가서 고철 팔아서, 그렇게 해서 생계를 이어서 지금의 마을을 만들었다 그런데, 민통선 지역 마을들이라고 하는 데가 거의 대부분 그렇고, 지금도 이 대인질의 피해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게 농토를 피땀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거를 기념해서 이런 조그만 비석을 그 마연리 입구에, 일명 이제 울진촌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울진에서 왔기 때문에 매년 한 번씩 그 자기 고향인 울진 지역에 그 축제를 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울진 지역에서 먹던 음식들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보통 그 원래 살던 사람보다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울진에도 없어진 울진의 그 풍습들을 이 철원에 그대로 갖고 있다 그럽니다. 우리들의 통일을